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자주 영상을 제작, 업로드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꾸준히 제작을 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촬영 비하인드 브이로그입니다. 최근에 방송 촬영 비하인드 영상도 촬영을 했는데요. 아직 방송이 릴리즈가 되지 않아서 그 영상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비하인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 비하인드 브이로그 촬영을 할 때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여기에 있는 인싸360 1인치 에디션 카메라인데요. 제가 이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브이로그의 카메라는 세 가지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 화질이 어느 정도 좋을 것, 두 번째로는 무겁거나 크지 않아서 휴대하기가 좋을 것, 세 번째는 이동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떨방이나 흔들림을 잡아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점을 가장 만족시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인싸360 1인치 에디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캐논에서 파워샷 V10이라는 제품이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인싸360 1인치 에디션하고요. 이번에 구매한 캐논의 파워샷 V10 같이 비교하면서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캐논의 파워샷 V10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그 장점보다 더 많고 큰 단점들이 너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의 장점은 어떤 게 있고 그 장점보다 더 큰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외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외형의 디자인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액션캠보다 조금 크기는 한데요. 그래도 가볍고 아담하게 주머니에 쏙 들어갑니다. 앞에는 1인치 센서를 사용한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에는 LCD 하고요. 이렇게 전원 버튼, 메뉴 버튼, 이런 작동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LCD를 이렇게 올려서요. 셀프 촬영을 할 때 이렇게 보면서 촬영을 하면 되고요. 반대로 정면 같은 데나 다른 곳에 내가 모니터링 하면서 찍을 때는 이렇게 내려서 보고 촬영을 하면 됩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이렇게 정면에 카메라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고요. 뒷면에도 LCD가 스위블이 아니라서 돌아가서 뒤집어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면 다 되게 렌즈나 LCD 자체가 충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몰리그에서 파는 이 렌즈 보호대를 샀고요. 뒤에 같은 경우에도 액정 보호 필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는 큰 마이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전 제품인 빅시아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의 성능이 좋아서 호평을 받았던 것만큼 이 파워샷 V10 같은 경우에도 그 마이크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대구경 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옆에 있는 이 인싸360 1인치 액션캠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잠시 같이 들어보시면 이렇게 풍경을 촬영을 할 때는 두 개의 사운드가 다 괜찮게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 목소리로 테스트한 것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오토모드일 때 영상이고 오디오도 각기 카메라 오디오고요. 오토모드일 때 영상이고 오디오도 각기 카메라 오디오고요. 이렇듯 캐논의 파워샷 V10이 마이크의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뒤에 있는 메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메뉴 구성은 누구나 한 번씩 눌러보면은 이게 이거구나 라고 할 수 있게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전원이 굉장히 빨리 들어와서 바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60만원의 가격대지만 터치식으로 액정을 터치해서 이렇게 터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 퀄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1인치 센서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옆에 있는 인싸360 1인치 에디션 같은 경우에도 1인치의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가 조금 오래됐고요. 카메라 브랜드에서 나온 캐논의 제품인 만큼 압도적으로 파워샷 V10이 영상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무보정으로 촬영한 주간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왼쪽과 오른쪽 어떤 게 더 예쁘신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보여드리면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캐논의 파워샷 V10이 더 좋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영상들에서는 인싸 360의 1인치 에디션의 영상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조도 촬영, 즉 야간 촬영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카메라를 비교를 했을 때요. 인싸 360 1인치 에디션보다 캐논의 파워샷 V10이 영상이 더 예쁘고요. 노이즈가 적게 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간 촬영은 확실히 캐논의 파워샷 V10이 더 좋았습니다. 내장 ND 3스탑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빛이 강한 날 ND를 넣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또한 굉장히 마음에 든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사 360 1인치 에디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로그 촬영을 지원을 합니다. 캐논은 그 로그 촬영을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캐논에서는 세 가지의 모드가 있는데요. 자동 설정 모드, 수동 설정 모드, 그리고 뷰티 모드가 있습니다. 자동 설정 모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동으로 설정을 하는 모드고요. 수동은 우리가 ISO, 조리개 셔터 스피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캐논의 파워샷 V10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만한 사이즈의 액션캠 같은 느낌의 브이로그 카메라가 조리개가 2.8에서 8까지 가변 조리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면을 조리개를 설정을 해서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액션캠 카메라 같은 경우나 이런 작은 카메라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조리개가 조절되는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뷰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총 5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뷰티 모드 3단계 이상에서부터는 피부가 조금 뭉개지는 느낌을 받아서 맥스 2단계까지 사용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AF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생각보다 굉장히 잘 인식을 했고요. 이렇게 터치를 하면 다른 피사체로 AF를 바꿨는데 트래킹을 굉장히 준수하게 잘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종합을 했을 때는 카메라가 굉장히 좋고 나름 괜찮은 카메라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분명히 제가 카메라의 단점이 좀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단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왜 이 카메라가 좀 불만족스러웠는지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4K 30프레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4K 60프레임이 요즘에 액션 카메라가 다 지원을 하는데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4K 30프레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액션캠처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면 되지 왜 액션캠처럼 쓸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치명적인 단점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열이에요. 뷰티 모드로 촬영을 할 때 5분의 녹화 제한이 생기고요. 5분 녹화 제한을 넘겨서 제가 촬영을 해봤는데요. 12분 만에 발열로 카메라의 버튼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뷰티 모드를 끄고서 일반 모드로 4K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이 촬영을 했을 때 약 32분 만에 카메라가 발열로 전원이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발열로 인해서 촬영이 맥스로 4K로 했을 때 30분 이상을 촬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브이로그 촬영을 할 때요, 카메라를 오랫동안 찍습니다. 뭐 2, 3분 찍고 녹화를 끄고 뭐 10분 이상 녹화를 안 하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다수가 오랜 시간 녹화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녹화를 하면 할수록 발열에 인한 단점도 있는데요. 또 다른 단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동하면서 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인사360 1인치 에디션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요. 손떨방 같은 경우에 얘는 낮음, 중간,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끄기, 켜기인데 중간, 그리고 강하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똑같은 조건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한 개의 셀피봉에 두 개를 다 마운트 했습니다. 인사360 1인치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낮음일 때도 크게 걸음으로 걸을 때 떨림을 느끼지를 못했는데요. 파워샷 V10 같은 경우에는 꺼놨을 때 이렇게 영상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중간 단계로 놓고 했을 때 두 제품 모두 중간 단계로 놨을 때는요. 캐논의 파워샷 V10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가 없었고요. 인사360 1인치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괜찮을 정도로 떨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제품 모두 손떨방을 강하게 켜놨을 때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인사 360 1인치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말할 나위 없이 떨림을 잘 잡아줬는데요. 이 파워샷 V1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손떨방을 잘 잡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손떨방을 강하게 켜게 되면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손떨방을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크랍이 됩니다. 아까랑 비교를 해서 굉장히 많이 크랍이 됐죠. 그래서 해상력 저하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뷰티 모드로 촬영을 하면서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손떨방 켜기 강하게가 안 됩니다. 두 개가 중복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영상이 흔들리게 찍거나 뷰티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요. 편집을 하는 입장에서 브이로그 영상을 할 때 앉았을 때는 뷰티로 찍고 이동을 하면은 그냥 자동 모드로 찍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요. 처음에 간략하게 브이로그를 만들려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동하지 말고 고정 카메라로 촬영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고정으로 촬영을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내장 배터리로요. 배터리를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배터리가 닫으면 교체를 해서 바로 투입이 가능한데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케이블을 꼽아서 충전을 하면서 촬영을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내장 배터리로 배터리 교체가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외부 전원을 이용을 해서 전원 공급을 하면은 충전이 아니라 전원 공급만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는 상태로 꼽으면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원 공급을 하면 오랜 시간 촬영을 하느냐?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부 시간이 지나면 발열 후 녹화가 꺼집니다. 자, 그러면 발열 후 녹화가 꺼지고 그 기간 동안 다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또 전원을 충전하면서 발열이 일어나죠. 당연히 그 발열로 꺼지지는 않지만 발열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다시 켰을 때 녹화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캐논의 파워샷 V10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작고 가벼운 휴대성, 그리고 괜찮은 카메라의 성능, 뛰어난 마이크의 성능이 되겠고요. 단점으로는 굉장히 많은데 선긋기의 캐논답게 4K 30프레임만 지원을 하고요. 로그 지원을 하지 않고 내부 배터리, 발열, 그리고 충전 제한,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단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뷰티 모드를 같이 사용할 때 손떨방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 손떨방을 강하게 외에는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 그리고 손떨방을 강하게 하면 해상도 저하나 영상에 크롭이 되는 것 등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에게 맞는 카메라를 잘 선택을 하셔서요. 멋있는 브이로그, 멋있는 영상을 촬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